똑똑한 사람만 알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르는 것. 그냥 지난주에 저 혼자서 산책하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중요한 건 뭐지? 왜 우리는 때때로 행복을 느끼고 또 때로는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가 하나 생각났어요. 우리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들, 그리고 이 모든 걸 어떻게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먼저, 삶이란 게 정말 복잡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복잡한 삶 속에서도 정말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이 있어요. 단순함에서 찾는 아름다움 같은 거요. 바쁘게 살다 보면 가끔 중요한 걸 잊어버리기 쉬운데 이런 작은 순간들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의 친구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닫게 돼요.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우리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드는지 말이에요. 건강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할 것 중 하나예요.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아름다운 순간들을 제대로 즐길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엄청 중요해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우리 삶의 행복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친답니다. 삶이 계속되는 한 희망은 항상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건 바로 희망이에요. 오늘 이야기들을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단순함이야말로 궁극적인 정교함이다. 얼마 전 저는 이상하게도 가장 단순한 일들에서 큰 만족을 느끼게 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예를 들어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보는 것만으로도 말이죠. 이런 경험을 통해 단순함이야말로 진짜 세련됨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좀 더 쉽고 편안하게 얘기해 보려고 해요. 먼저 단순함이 무엇인지부터 얘기해 볼까요? 사람들은 가끔 단순함을 무식하거나 부족한 걸로 오해하기도 해요. 그런데 진짜 단순함이란 필요 없는 걸 다 덜어내고 진짜 중요한 것에만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건 고대 동양이나 서양 철학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진 주제예요. 예를 들어보면 공자는 모든 일에 균형과 조화를 중요시했어요. 즉,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핵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한 거죠. 이게 바로 단순함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노자는 좀 다른 관점에서 접근했는데 사람들이 욕망을 줄이고 자연에 가까워짐으로써 평화로운 삶을 살 것을 권했어요. 이렇게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것도 단순함의 한 방법이에요. 서양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스토아 철학자들, 특히 에픽테토스 같은 사람은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들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외부의 재산이나 명예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있다고 봤죠. 그럼 단순함이 왜 지혜로 가는 길일까요? 복잡한 세상 속에서 진실을 보고 진정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혜의 진정한 표현이거든요. 단순함을 통해 우리는 삶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에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결국 단순함은 우리가 더 명확하고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리게 해주죠. 결론적으로 단순함은 우리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열쇠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변의 소소한 것들에서 큰 기쁨을 찾고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답니다. 그러니 가끔은 멈춰서 내 주변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로, 친구는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이다. 며칠 전 커피숍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며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서로 다른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을 보면서 각자가 어떻게 서로의 거울이 되어주는지 생각하게 됐죠. 그렇게 서로를 비춰주며 함께 성장하는 모습에서 친구는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이다라는 주제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친구를 만날 때 사실 우리는 그들을 통해
우리 자신을 조금씩 발견하게 돼요. 예전에 어떤 현명한 사람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는 친구를 또 다른 자기 자신이라고 봤어요. 친구와 잘 지내는 것이 우리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동양에서도 공자 같은 사람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느냐가 우리 자신을 만들어간다고 했죠. 사실 이런 관계들은 우리가 스스로를 더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울 같은 거예요. 심리학자들도 이런 관계의 중요성을 말해요. 우리가 친구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그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에 따라 우리 스스로를 더 깊게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친구들은 우리가 잘 모르던 우리 자신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해주기도 해요. 요즘 세상에서 친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 것 같아요.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덕분에 우리는 전 세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어떻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느냐예요. 친구와의 관계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탐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들과의 대화가 우리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각자가 서로의 거울이 되어주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말이죠. 결국 우리는 서로를 통해 성장하고 서로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건강은 가장 큰 부이다. 얼마 전에 나는 제법 긴 산책을 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때 문득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까지 상쾌해진 것을 느꼈죠. 그 순간 건강이야말로 진짜 부자 되는 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건강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좀 더 친근하고 쉽게 얘기해 보려고 해요. 사실 옛날 현명한 사람들도 건강을 큰 부로 봤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하려면 덕을 행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게 건강 없이는 힘들다고 봤죠. 스토아 철학자들은 내 마음의 평화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것도 건강한 몸과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동양에서도 노자 같은 분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이 말은 우리 몸도 자연의 일부로 건강하게 지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현대 과학도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증명해주고 있어요. 건강하게 사는 습관이 우리 몸과 마음에 얼마나 좋은지, 아프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말이죠. 그럼 우리가 실제로 건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음식을 먹고 패스트푸드나 단 것은 줄이는 게 좋아요. 몸을 움직이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답니다. 스트레스는 줄이고 충분히 잠도 자야 해요. 가끔은 휴대폰을 멀리하고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보세요. 이렇게 건강을 챙기는 것은 단지 오래 살기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건강한 몸과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것을 이루고 삶을 제대로 즐길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건강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잘 관리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건강이야말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부라는 걸 기억하면서요. 네 번째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얼마 전에 나는 혼자 여행을 가게 됐어요. 여행지에서 마주한 고요하고 평화로운 순간들을 통해 나 스스로와의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거야말로 진짜 중요한 일이구나라고 말이에요. 오늘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왜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건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더 건강하고 행복하며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기본적인 건강한 태도랍니다. 옛날 현명한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어요.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하고 높은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고 봤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할 때 가능한 일이죠.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가 내면의 평화를 찾으려면
자신의 태도와 행동을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것도 자기 자신을 알고 사랑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고요. 동양에서는 공자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을 알고 사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는 데도 도움이 되죠. 노자는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중시했는데 이것도 결국 자신의 본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일에서 출발해요. 요즘 심리학이나 자기계발 분야에서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한계와 강점을 인정할 때 우리는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려고 노력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해요. 자기 자신을 친절하게 대하고 때로는 스스로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을 건네보세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우리 삶을 더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만드는 길이에요. 5번째로, 삶이 계속되는 한 항상 희망이 존재한다. 얼마 전에 저는 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은 일에서 큰 기쁨을 발견하게 되면서 삶이 계속되는 한 정말 희망은 사라지지 않는구나라는 걸 실감하게 됐죠.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삶 속에 항상 희망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종종 희망을 잃어버린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옛날 현명한 사람들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말에 따르면 사실 우리 삶 어디에나 희망은 숨어 있답니다. 예를 들어 옛날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태도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고 봤어요.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찾는 법을 가르쳤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삶의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것 자체가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어요. 이런 노력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어요. 동양에서는 공자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가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즉,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답니다. 노자는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것에서 희망을 찾았죠. 우리가 자연의 흐름을 따르며 살아간다면 삶의 모든 변화 속에서도 평화와 희망을 찾을 수 있다고 했어요. 현대에 와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질 때도 포기하지 말아요. 우리 삶 속에는 항상 희망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우리는 언제든지 희망을 찾을 수 있어요. 자, 오늘부터 우리 모두 희망을 찾는 여정을 함께 시작해볼까요? 얼마 전에 나 혼자서 조용히 앉아서 지난 몇 년 동안 내 삶에서 일어난 일들을 되돌아보게 됐어요. 그때 문득 삶이 정말 예측 불가능하고 때로는 정말 힘들 수 있지만 그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행복을 찾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이런 생각들을 바탕으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삶이 단순할수록 실제로는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잡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끔은 멈춰 서서 주변을 둘러보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예요. 친구나 가족과 같이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 말이죠.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이 관계들을 통해
우리도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건강이에요. 몸과 마음의 건강 없이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도 제대로 즐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항상 챙기고 잘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네 번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도 더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삶이 계속되는 한 항상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이 모든 것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깊은 지혜들이에요. 이 지혜들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길을 찾고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더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깊은 지혜를 통해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모든 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똑똑한 사람만 알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르는 것. 그냥 지난주에 저 혼자서 산책하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중요한 건 뭐지? 왜 우리는 때때로 행복을 느끼고 또 때로는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가 하나 생각났어요. 우리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들, 그리고 이 모든 걸 어떻게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먼저 삶이란 게 정말 복잡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복잡한 삶 속에서도 정말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이 있어요. 단순함에서 찾는 아름다움 같은 거요. 바쁘게 살다 보면 가끔 중요한 걸 잊어버리기 쉬운데 이런 작은 순간들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의 친구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닫게 돼요.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우리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드는지 말이에요. 건강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할 것 중 하나예요.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아름다운 순간들을 제대로 즐길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엄청 중요해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우리 삶의 행복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친답니다. 삶이 계속되는 한 희망은 항상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건 바로 희망이에요. 오늘 이야기들을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단순함이야말로 궁극적인 정교함이다. 얼마 전 저는 이상하게도 가장 단순한 일들에서 큰 만족을 느끼게 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예를 들어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보는 것만으로도 말이죠. 이런 경험을 통해 단순함이야말로 진짜 세련됨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좀 더 쉽고 편안하게 얘기해 보려고 해요. 먼저 단순함이 무엇인지부터 얘기해 볼까요? 사람들은 가끔 단순함을 무식하거나 부족한 걸로 오해하기도 해요. 그런데 진짜 단순함이란 필요 없는 걸 다 덜어내고 진짜 중요한 것에만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건 고대 동양이나 서양 철학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진 주제예요. 예를 들어보면 공자는 모든 일에 균형과 조화를 중요시했어요. 즉,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핵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한 거죠. 이게 바로 단순함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노자는 좀 다른 관점에서 접근했는데 사람들이 욕망을 줄이고 자연에 가까워짐으로써 평화로운 삶을 살 것을 권했어요. 이렇게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것도 단순함의 한 방법이에요. 서양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스토아 철학자들, 특히 에픽테토스 같은 사람은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들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외부의 재산이나 명예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있다고 봤죠. 그럼 단순함이 왜 지혜로 가는 길일까요?
복잡한 세상 속에서 진실을 보고 진정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혜의 진정한 표현이거든요. 단순함을 통해 우리는 삶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에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결국 단순함은 우리가 더 명확하고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리게 해주죠. 결론적으로 단순함은 우리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열쇠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변의 소소한 것들에서 큰 기쁨을 찾고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답니다. 그러니 가끔은 멈춰서 내 주변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로, 친구는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이다. 며칠 전 커피숍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며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서로 다른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을 보면서 각자가 어떻게 서로의 거울이 되어주는지 생각하게 됐죠. 그렇게 서로를 비춰주며 함께 성장하는 모습에서 친구는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이다라는 주제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친구를 만날 때 사실 우리는 그들을 통해 우리 자신을 조금씩 발견하게 돼요. 예전에 어떤 현명한 사람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는 친구를 또 다른 자기 자신이라고 봤어요. 친구와 잘 지내는 것이 우리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동양에서도 공자 같은 사람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느냐가 우리 자신을 만들어간다고 했죠. 사실 이런 관계들은 우리가 스스로를 더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울 같은 거예요. 심리학자들도 이런 관계의 중요성을 말해요. 우리가 친구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그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에 따라 우리 스스로를 더 깊게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친구들은 우리가 잘 모르던 우리 자신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해주기도 해요. 요즘 세상에서 친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 것 같아요.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덕분에 우리는 전 세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어떻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느냐예요. 친구와의 관계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탐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들과의 대화가 우리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각자가 서로의 거울이 되어주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말이죠. 결국 우리는 서로를 통해 성장하고 서로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건강은 가장 큰 부이다. 얼마 전에 나는 제법 긴 산책을 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때 문득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까지 상쾌해진 것을 느꼈죠. 그 순간 건강이야말로 진짜 부자 되는 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건강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좀 더 친근하고 쉽게 얘기해 보려고 해요. 사실 옛날 현명한 사람들도 건강을 큰 부로 봤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하려면 덕을 행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게 건강 없이는 힘들다고 봤죠. 스토아 철학자들은 내 마음의 평화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것도 건강한 몸과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동양에서도 노자 같은 분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이 말은 우리 몸도 자연의 일부로 건강하게 지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현대 과학도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증명해주고 있어요. 건강하게 사는 습관이 우리 몸과 마음에 얼마나 좋은지, 아프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말이죠. 그럼 우리가 실제로 건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음식을 먹고 패스트푸드나 단 것은 줄이는 게 좋아요. 몸을 움직이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답니다. 스트레스는 줄이고 충분히 잠도 자야 해요. 가끔은 휴대폰을 멀리하고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보세요. 이렇게 건강을 챙기는 것은 단지 오래 살기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건강한 몸과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것을 이루고
삶을 제대로 즐길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건강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잘 관리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건강이야말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부라는 걸 기억하면서요. 네 번째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얼마 전에 나는 혼자 여행을 가게 됐어요. 여행지에서 마주한 고요하고 평화로운 순간들을 통해 나 스스로와의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거야말로 진짜 중요한 일이구나라고 말이에요. 오늘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왜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건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더 건강하고 행복하며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기본적인 건강한 태도랍니다. 옛날 현명한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어요.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하고 높은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고 봤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할 때 가능한 일이죠.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가 내면의 평화를 찾으려면 자신의 태도와 행동을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것도 자기 자신을 알고 사랑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고요. 동양에서는 공자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을 알고 사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는 데도 도움이 되죠. 노자는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중시했는데, 이것도 결국 자신의 본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일에서 출발해요. 요즘 심리학이나 자기계발 분야에서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한계와 강점을 인정할 때 우리는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려고 노력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해요. 자기 자신을 친절하게 대하고 때로는 스스로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을 건네보세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우리 삶을 더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만드는 길이에요. 다섯 번째로, 삶이 계속되는 한 항상 희망이 존재한다. 얼마 전에 저는 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은 일에서 큰 기쁨을 발견하게 되면서 삶이 계속되는 한 정말 희망은 사라지지 않는구나라는 걸 실감하게 됐죠.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삶 속에 항상 희망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종종 희망을 잃어버린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옛날 현명한 사람들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말에 따르면 사실 우리 삶 어디에나 희망은 숨어 있답니다. 예를 들어 옛날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태도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고 봤어요.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찾는 법을 가르쳤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삶의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것 자체가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어요. 이런 노력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어요. 동양에서는 공자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가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즉,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답니다. 노자는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것에서 희망을 찾았죠. 우리가 자연의 흐름을 따르며 살아간다면 삶의 모든 변화 속에서도 평화와 희망을 찾을 수 있다고 했어요. 현대에 와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질 때도 포기하지 말아요. 우리 삶 속에는 항상 희망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우리는 언제든지 희망을 찾을 수 있어요. 자, 오늘부터 우리 모두 희망을 찾는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얼마 전에 나 혼자서 조용히 앉아서 지난 몇 년 동안 내 삶에서 일어난 일들을 되돌아보게 됐어요. 그때 문득 삶이 정말 예측 불가능하고 때로는 정말 힘들 수 있지만 그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행복을 찾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이런 생각들을 바탕으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삶이 단순할수록 실제로는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잡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끔은 멈춰 서서 주변을 둘러보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예요. 친구나 가족과 같이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 말이죠.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이 관계들을 통해 우리도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건강이에요. 몸과 마음의 건강 없이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도 제대로 즐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항상 챙기고 잘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네 번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도 더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삶이 계속되는 한 항상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이 모든 것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깊은 지혜들이에요. 이 지혜들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길을 찾고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더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깊은 지혜를 통해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모든 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똑똑한 사람만 알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르는 것. 그냥 지난주에 저 혼자서 산책하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중요한 건 뭐지? 왜 우리는 때때로 행복을 느끼고 또 때로는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가 하나 생각났어요. 우리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들, 그리고 이 모든 걸 어떻게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먼저 삶이란 게 정말 복잡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복잡한 삶 속에서도 정말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이 있어요. 단순함에서 찾는 아름다움 같은 거요. 바쁘게 살다 보면 가끔 중요한 걸 잊어버리기 쉬운데 이런 작은 순간들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의 친구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닫게 돼요.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우리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드는지 말이에요. 건강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할 것 중 하나예요.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아름다운 순간들을 제대로 즐길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엄청 중요해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우리 삶의 행복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친답니다. 삶이 계속되는 한 희망은 항상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건 바로 희망이에요. 오늘 이야기들을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단순함이야말로 궁극적인 정교함이다. 얼마 전 저는 이상하게도 가장 단순한 일들에서 큰 만족을 느끼게 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예를 들어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보는 것만으로도 말이죠. 이런 경험을 통해 단순함이야말로
진짜 세련됨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좀 더 쉽고 편안하게 얘기해 보려고 해요. 먼저, 단순함이 무엇인지부터 얘기해 볼까요? 사람들은 가끔 단순함을 무식하거나 부족한 걸로 오해하기도 해요. 그런데 진짜 단순함이란 필요 없는 걸 다 덜어내고 진짜 중요한 것에만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건 고대 동양이나 서양 철학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진 주제예요. 예를 들어보면 공자는 모든 일에 균형과 조화를 중요시했어요. 즉,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핵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한 거죠. 이게 바로 단순함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노자는 좀 다른 관점에서 접근했는데 사람들이 욕망을 줄이고 자연에 가까워짐으로써 평화로운 삶을 살 것을 권했어요. 이렇게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것도 단순함의 한 방법이에요. 서양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스토아 철학자들, 특히 에픽테토스 같은 사람은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들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외부의 재산이나 명예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있다고 봤죠. 그럼 단순함이 왜 지혜로 가는 길일까요? 복잡한 세상 속에서 진실을 보고 진정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혜의 진정한 표현이거든요. 단순함을 통해 우리는 삶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에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결국 단순함은 우리가 더 명확하고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리게 해주죠. 결론적으로 단순함은 우리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열쇠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변의 소소한 것들에서 큰 기쁨을 찾고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답니다. 그러니 가끔은 멈춰서 내 주변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로, 친구는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이다. 며칠 전 커피숍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며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서로 다른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을 보면서 각자가 어떻게 서로의 거울이 되어주는지 생각하게 됐죠. 그렇게 서로를 비춰주며 함께 성장하는 모습에서 친구는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이다라는 주제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친구를 만날 때 사실 우리는 그들을 통해 우리 자신을 조금씩 발견하게 돼요. 예전에 어떤 현명한 사람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는 친구를 또 다른 자기 자신이라고 봤어요. 친구와 잘 지내는 것이 우리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동양에서도 공자 같은 사람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느냐가 우리 자신을 만들어간다고 했죠. 사실 이런 관계들은 우리가 스스로를 더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울 같은 거예요. 심리학자들도 이런 관계의 중요성을 말해요. 우리가 친구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그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에 따라 우리 스스로를 더 깊게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친구들은 우리가 잘 모르던 우리 자신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해주기도 해요. 요즘 세상에서 친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 것 같아요.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덕분에 우리는 전 세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어떻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느냐예요. 친구와의 관계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탐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들과의 대화가 우리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각자가 서로의 거울이 되어주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말이죠. 결국 우리는 서로를 통해 성장하고 서로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건강은 가장 큰 부이다. 얼마 전에 나는 제법 긴 산책을 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때 문득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까지 상쾌해진 것을 느꼈죠. 그 순간 건강이야말로 진짜 부자 되는 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건강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좀 더 친근하고 쉽게 얘기해 보려고 해요. 사실 옛날 현명한 사람들도 건강을 큰 부로 봤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하려면 덕을 행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게 건강 없이는 힘들다고 봤죠. 스토아 철학자들은 내 마음의 평화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것도 건강한 몸과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동양에서도 노자 같은 분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이 말은 우리 몸도 자연의 일부로 건강하게 지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현대 과학도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증명해주고 있어요. 건강하게 사는 습관이 우리 몸과 마음에 얼마나 좋은지, 아프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말이죠. 그럼 우리가 실제로 건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음식을 먹고 패스트푸드나 단 것은 줄이는 게 좋아요. 몸을 움직이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답니다. 스트레스는 줄이고 충분히 잠도 자야 해요. 가끔은 휴대폰을 멀리하고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보세요. 이렇게 건강을 챙기는 것은 단지 오래 살기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건강한 몸과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것을 이루고 삶을 제대로 즐길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건강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잘 관리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건강이야말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부라는 걸 기억하면서요. 네 번째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얼마 전에 나는 혼자 여행을 가게 됐어요. 여행지에서 마주한 고요하고 평화로운 순간들을 통해 나 스스로와의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거야말로 진짜 중요한 일이구나라고 말이에요. 오늘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왜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건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더 건강하고 행복하며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기본적인 건강한 태도랍니다. 옛날 현명한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어요.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하고 높은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고 봤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할 때 가능한 일이죠.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가 내면의 평화를 찾으려면 자신의 태도와 행동을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것도 자기 자신을 알고 사랑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고요. 동양에서는 공자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을 알고 사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는 데도 도움이 되죠. 노자는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중시했는데 이것도 결국 자신의 본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일에서 출발해요. 요즘 심리학이나 자기계발 분야에서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한계와 강점을 인정할 때 우리는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려고 노력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해요. 자기 자신을 친절하게 대하고 때로는 스스로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을 건네보세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우리 삶을 더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만드는 길이에요. 다섯 번째로 삶이 계속되는 한 항상 희망이 존재한다. 얼마 전에 저는 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은 일에서 큰 기쁨을 발견하게 되면서 삶이 계속되는 한 정말 희망은 사라지지 않는구나라는 걸 실감하게 됐죠.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삶 속에 항상 희망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종종 희망을 잃어버린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옛날 현명한 사람들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말에 따르면 사실 우리 삶 어디에나 희망은 숨어 있답니다. 예를 들어 옛날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태도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고 봤어요.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찾는 법을 가르쳤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삶의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것 자체가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어요. 이런 노력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어요. 동양에서는 공자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가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즉,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답니다. 노자는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것에서 희망을 찾았죠. 우리가 자연의 흐름을 따르며 살아간다면 삶의 모든 변화 속에서도 평화와 희망을 찾을 수 있다고 했어요. 현대에 와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질 때도 포기하지 말아요. 우리 삶 속에는 항상 희망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우리는 언제든지 희망을 찾을 수 있어요. 자, 오늘부터 우리 모두 희망을 찾는 여정을 함께 시작해볼까요? 얼마 전에 나 혼자서 조용히 앉아서 지난 몇 년 동안 내 삶에서 일어난 일들을 되돌아보게 됐어요. 그때 문득 삶이 정말 예측 불가능하고 때로는 정말 힘들 수 있지만 그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행복을 찾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이런 생각들을 바탕으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삶이 단순할수록 실제로는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잡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끔은 멈춰 서서 주변을 둘러보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예요. 친구나 가족과 같이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 말이죠.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이 관계들을 통해 우리도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건강이에요. 몸과 마음의 건강 없이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도 제대로 즐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항상 챙기고 잘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네 번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도 더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삶이 계속되는 한 항상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이 모든 것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깊은 지혜들이에요. 이 지혜들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길을 찾고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더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깊은 지혜를 통해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모든 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